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집값 발칵 뒤집혔다. 7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최근 세계 경제가 다시 흔들리면서 7월 위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주가 하락,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 인상, 역대급 전세 대란,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빚구제, 미분양 구제에 이어서 역전세 구제까지 나서면서 경제위기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V자 반등, W자, L자 하락 중에 하반기 집값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아야 하겠지만 5월 이후 집값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윤석열 집값 발칵 뒤집혔다. 7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여기 보면 레이더망에 지금 빨간 원안에 잡혀있는 물체들이,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레이더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7월 위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지금 급등하는가 싶더니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미국도 한 차례 더 올린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역전세란이 사실 비중은 크지 않는데 이게 여기저기 막 터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씩 보자고요. 주가 하락, 2주간 하락.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동시에 2주 동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리 인상 또는 몇 가지 이제 경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세계 경제, 금리 불확실성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 달러도 1300 아래에서 놀아야 하는데 아직도 1300 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이탈, 금융 불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직 씻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유럽 중앙은행 22. 자, 당분간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고 하죠. 왜? 지금 유럽이 너무 물가가 높아요. 미국도 7월달 동결을 했지만 이번엔 7월달은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집값이 호조고 고용도 호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나라 7월 금리 인상 아직까지는 낮아요. 미국이 올리더라도. 그렇지만 너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역전세란, 7월 역전세 대란 본격화. 자, 금매가 지금 막 늘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것.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은 뛰고 있는데, 물론 거래량도 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아직까지는 역전세 문제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매물, 지금부터 늘어나는 매물은 위험 요인이 섞여 있다. 7월 달에 영끌 기업 투자가 최대. 그래서 제가 100만 가구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부담을 덜어내려고 미리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약에 역전세 대란을 못 막으면요, 이거는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집값 폭락.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특수하게 가계부채가 많아요. 빚이 많다 이 말이에요. 뭐 집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도 빚이 너무 많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역전세 대란까지 터지게 되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DSR 모두 지원한다. 자, 정부 구제 언제까지 이어지나? 이게 선이냐 악이냐? 좋게 보면 바로 정부가 사전에 문제점들을 다 막아서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쁘게 보면 이 정부가 너무 설치는 바람에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빨리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 이게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빚구제. 자, 주식 가상화폐 청년과 서민 빚을 탕감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튼 이게 또 활성화되면 문제가 되니까 자영업, 소상공인 빚을 일부 탕감. 세금을 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급함이 있지 않나. 자, 문제점. 국민 혈세를 낭비한 거고 필요 이상으로 빚을 탕감하는 우를 범한 거죠. 두 번째, 미분양. 정부 미분양 매입 공공임대로 전환해 가지고 자, 이 건설사의 부도를 막겠다.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추진하겠다. 건설사가 고분양가 잔치로 오히려 이걸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 미분양 매입하는 거 역시 혈세 매입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이제 뜸하죠. 고분양도 모른 채 하고 있네요. 물론 이 미분양을 정부가 이게 공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건설사 PF 문제가 터져서 경제위기가 터질 수도 있죠. 금융위기가. 자, 역전세 위험. 이전 전세보다 수억씩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전세값이. 역전세를 차단하려고 자, DSR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지금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개인 투자를 정부가 지나치게 돕다 보면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돼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막고자 하는 게 크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결과론적으로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면 너무 불필요하게 집값 거품만 키워주는 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죠. 자, 하반기 2차 폭락 주장과 근거. 그런데 지금 계속 2차 폭락에 대한 얘기가 폭락론자 사이에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한번 찝어볼게요. 강남 갭투 대출, 경매 위협 못 버틴다. 강남이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제 물량도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고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다주택자 하우스푸어. 자, 여러 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2차 폭락.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면 못 버틴다 이거죠. 자, 갭 투자 전세가율. 전세에 반한 경매.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역전세 현상이 벌어져서 경매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장기 하락 문제. 2년 이상 하락 심각. 즉 지금 1년 정도, 1년 반 정도 하락했죠. 이제 앞으로도 한 1년 가까이 더 하락할 텐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 3기 신도시 폭탄. 이제 3기 신도시는 이제부터 폭탄입니다. 이 분양 폭탄이 먼저 쏟아지겠죠. 사전증약 끝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너무 지금 분양 물량이 많은데 몇백만 가구인데 매수 여력 부족. 지금 우리나라는 집값 거품이 심해서 자본이 부족하다. 억지로 빚을 내서 집을 잡는 거지 여유 있어서 잡는 게 아니다. 자, 6가지 근거가 그럴싸합니다. 근데 개인적 생각은 자,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게 1월이었어요. 1월, 2월, 3월. 그런데 현재 자, 6월 현재는 가능성이 그때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30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폭락이 무조건 안 온다는 건 아니지만 100% 확률에서는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폭락론에 빠지면 안 돼요. 자, 2023년 서울 전국 아파트 분석. 자, 보자고요. 자, 1월 달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아예 속도를 빨리 내서 올라가는데 0을 이제 0, 여기 0이에요. 한 달 정도 됐죠. 한 5주 정도. 서울은 자, 강보합, 폭등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해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많이 올라와서 곧 이제 플러스를 앞두고 있고 이걸 보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쭉 가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꾸준하게 상승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름을 맞이해서. 자, 아파트 월별 거래량도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긴 하지만 2,400, 2,900, 3,100, 3,200 꾸준하게. 지금 5월달 끝나지 않았는데 6월달 좀 지나면 이제 5월달 끝이 다 마감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3,500까지. 즉 꾸준하게 늘었다 이거예요. 거래량이 늘었다 이 말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매물도 늘어났지만 거래량도 늘었죠. 자, 이거 보시면 서울 전국 아파트 분석. 매매 1월 2주 계단식 하락 축소. 자, 매매 전망. 상승 반등 후에 상승을 하거나 강보합. 즉 앞으로 전망은 상승 반등했잖아요. 지금 제 생각은 상승이 지속되거나 강보합 꾸준하게 폭등이 아니라 이게 강세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보자고요. 전세가는 하락이 계속 지속됐는데 자, 플러스로 서울은 전환됐어요. 23년 9월 달이 아주 정점을 이루면서 전세가율이 점점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 나와라 뚝딱해서 9월 달에 위험한 게 아니라 이미 전세가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꾸준하게 떨어졌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래. 22년 연말 이후에 작년 연말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량은 늘어났습니다. 거래 전망 3,000건 전후 등락. 지금 3,000건에서 놀고 있죠. 아직은 거래 가뭄이기는 해요. 자, 매수 심리. 5월 이후 매도자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지금은 심리가 파는 사람이 우위에, 그러니까 호가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심리 전망.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보합이나 강보합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심리가 매도자한테 약간 유리한 정도. 자, 그 다음에 실거래. 5월 중순 이후 이미 실거래는 플러스가 된 지 2달 됐습니다. 실거래 전망. 급등보다 완만하게 올라갈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전국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 중심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 한강변, 서울 전체가 긍정적이지만, 자, 수도권하고 특히 지방 이런 데는 아직도 실거래가 마이너스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바닥에서는 올라왔는데 서울처럼 계속 치고 가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을 기다리든 하락을 기다리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폭락과 폭등, 부동산 객관적 지표 판단, 꼭 여러분들은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할 때는 이 사람 방송 저 사람 방송을 다 객관적으로 들어야 돼요.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값 판등 시작, 폭락론보다 이 폭락론이든 폭등론이든 이 사람들의 주장만 보지 말고 근거를 보세요. 그리고 일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폭락을 주장했으니까 계속 폭락을 주장해야 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시장이 바뀌면 상승으로 바꿔야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내려오면 또 하락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게 진정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폭락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앞으로 방향이 중요한 거죠. 우상향. 자,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건 우상향입니다. 첫 번째는 폭락 폭등에 빠지지 말라고, 두 번째는 우상향. 10년 이상 보면 결국 집값은 뜁니다. 인구나 공급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간은 꾸준히 뭐 지금부터 뛴다는 얘기는 꼭 아니지만 결국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집을 판 사람이라든가 자본의 여유,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와야만이 폭락한다는 거. 이 폭락이라는 단어는요, 경제 위기가 와야 돼요. 지금은 약간 매입이 유리합니다.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고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약간 오른쪽이 가깝다고 저는 보지만 전문가들 의견이 반반이니까, 반반일 경우는 결국 집이 우상향이니까 매입이 나아요. 자, 차별화. 이것도 잊지 마세요. 집값 뛴다고 해서 무작정 잡으면 망합니다. 지역 유형에 따라 상승기간 폭이 심하고 미래에 뒤처지지 않은 아파트 매입이 관건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 100% 지금 입지 하락이에요. 왜? 집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전에 성남, 예전에 용인, 예전에 하남, 구리 이렇게 수도권의 핵심 지역 같이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집을 계속 지어대고 3기 신도시 좋은 데가 더 늘어나니까, 자, 위성도시는 또는 신도시는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전망 V자, W자, L자, V자 가격 반등. 지금 10년 내 최대 폭락을 했다가 해외금리 경제 이게 긍정적으로 진행하다가 V자 반등. 현재까지만 본다면 V자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V자로 쭉 올라간다기보다는 완반하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즉 V자 이후에 L자, 이게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1997년 IMF V자 반등, 지금과 비슷하죠? 자, W자. 그 다음에 W자는 WD입인데 2013년, 21년 8년간 폭등 후에 1년 하락. 결국은 또 하락해가지고 미국발 금융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 떨어졌죠. 경제위기, 자, 불안발 W자 하락이 올 수가 있다. 2007년에서 21년 W자 장기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경제위기가 터졌다는 조건이니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자, L자 장기 하락. 자, L자가 진행된다. 경제성장, 무역 이런 부분들. 91년, 2010년 무려 30년간 일본이 L자였는데, L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쭉 내려와 가지고 그냥 L로 가는 방향이 있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회복을 한 다음에 여기 보합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게 쭉 가도 L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1분반 L자보다 이렇게 반등한 다음에 여기서 L자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것도 역시 서울, 경기도 지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승장이라면 지금이 유리하다. 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상승장이라는 조건에 지금 매수가 유리하다고요. 자, 규제 해제 혜택. 정부 집값 하락으로 모든 규제가 좀 완화된 상태야. 거주도 폐지됐고, 대출 세금 혜택이 있고, 일시적 이주택도 활용할 수 있고, 집값 상승 지속, 그리고 벼락거지 모든 규제 강화.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는 정말 벼락거지 또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실거주도 해버려야 하는 의무 실거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매수 가격 낮다. 지금은 바닥에서 좀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낮아요. 폭등락 가능성 희박합니다. 반반이면 매입이 유리하다고 제가 했어요. 폭등락보다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상승 지속 못난이 상투에서 비싸게 매입. 그렇겠죠. 꼭지에서 또 매입하면 안 되겠죠. 자, 미래 입지 선점. 똑같은 돈으로 유망지역 선택폭이 지금은 넓어요. 거래 증가, 전세가 안정되면 가격이 그때는 이미 폭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10년 내다보면 결국은 올라가니까 내 집은 필수다. 자, 이제 미국 집값 3개월 연속 상승. 여기 보면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죠. 미국 집값. 다시 반등 중이다. 실제로 미국 집값이 2월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4개월째 반등 중인 거 맞아요. 이제 부동산 주요지표. 세종, 인천, 서울, 대구, 경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들, 늦게 뛴 곳들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니까. 하지만 결국 이 거래량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올라가고 지방은 상당 부분 좀 올라온 상태에서 못 갈 것 같아요. 이 지방은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무섭도록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률 치열할 것 같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매매 가격 전망 지수, 특히 강남은 지금 높아요. 자, 50개 선도 지수도 높죠. 즉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자, 이제 부동산에 대한 해법.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국내에 넘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으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